안녕하십니까. 북컨투어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이번 30회차에는 헌팅 리스트 16번의 세계 주요국 문학 참조책들 중에 중국 문학 참조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번 회차의 중국 문학 참조책으로 선정된 세 권의 책들로 일본의 문학 전문가들이 만든 절대지식 중국 고전과 문학의 광장 시리즈 중 중국 문학의 파노라마, 그리고 한국 중국 현대문학회에서 쓴 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이란 책입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절대지식 중국 고전은 일본에서 발행한 절대지식 시리즈 4권 중의 하나로 중국 고전 99개의 작품을 5개 분야로 나누어 해설한 7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3장에 있는 수호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수호전에 대해 기술한 내용으로 작품 탄생 배경과 120회로 구성된 수호전의 회차별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수호전의 탄생 배경으로 송나라 때 산동지방에서 실제 있었던 송강 등 36명의 반란 사건이 영웅설화로 되면서 영웅의 수도 108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호전은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계급투쟁과 혁명소설로 평가받았지만 우두머리인 송강이 통치계급의 기순 요구에 응해서 항복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송강이 귀순한 이후의 수호전 후반부는 양산박 108명의 영웅들이 북방정벌이나 반란 평정 등 통치계급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사하거나 병사한 일이 많아 27명만 남게 되고 송강 등을 비롯한 이들 영웅들 또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영웅상을 그림으로써 민중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인 중국문학 파노라마는 일본 아사히 신문 기획으로 4년 동안 700명의 저자들이 공동 집필한 문학의 광장 시리즈 중 하나로 전 후반부 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2권으로 삼국지 연의를 저술한 나관중부터 중국 현대문학까지를 18개 주제로 소개하고 있는 2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책의 표지를 보시면서 짐작하시겠지만 멋진 그림과 사진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2012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모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 화면에서는 영화 붉은 수수밭의 원작인 홍가오량 가족의 해외 번역판들과 작가 모옌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1955년에 태어난 모옌은 소학교 시절에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정규 교육을 못 받고 소를 키우는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인민해방군에 입대하였다 합니다. 군인 생활을 하던 중 30살이 되던 1984년에 해방군 문예학원에 입학하여 군인 작가가 되었는데 이듬해 발표한 투명한 홍당무가 약자의 시점에서 중국 사회의 모순을 그려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합니다. 화면의 끝에는 모옌이 30대 중반에 쓴 수르의 나라라는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산당 간부들이 어린아이를 요리해 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조사하러 간 검사가 그들이 꾸며놓은 함정에 빠져 자멸한다는 이야기로 3가지 종류의 이야기들이 얽혀가면서 조사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 사회 역시 봉건사회 이데올로기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독재 정권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폭로해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옌은 중국 공산당에서 위험한 작가로 간주되어 집필을 못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세계 자본주의 위기를 예리한 감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작가라 앞으로도 뛰어난 작품을 기대할 만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인 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은 중국 현대문학의 흐름과 장르, 그리고 19명의 근현대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는 47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중국 문학은 삼국지, 수호지 등을 통해 우리들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문화 대혁명 등의 혹독한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현대문학의 현 주소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찾아본 책입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1934년생으로 중국의 현대사를 모두 체험한 작가 왕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창작 소설만 해도 100여 권이 넘고 시, 산문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중국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작가 왕몽에 대해 기술한 내용입니다. 1934년에 태어난 왕몽은 14살 때 지하 공산당에 가입할 정도로 당과 인민을 위하는 일을 우선시하며 살았고 23살이던 1956년에 조직부에서 온 청년이란 소설을 발표하여 명성을 얻었는데 그것이 고난의 가시밭길로 가는 길이 되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작품 속 주인공이 당 조직의 구태에 의한 관료주의 행태를 비판하고 당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개혁 의지를 불태우자는 내용으로 문단에서는 문학적 재능과 타협을 모르는 패기에 찬사를 보냈지만 이후에 우파에 반대하는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성공과 명성은 물거품이 되었다 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인민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지식인들의 비판을 적극 받아들이려 했지만 막상 강도 높은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오히려 대대적인 정치 공세로 방침을 바꿔 비판한 사람들을 우파로 몰아세우고 반역자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덕분에 왕몽은 우파 분자란 낙인이 찍혀 당적까지 박탈당하고 1963년에 온 가족이 위구르 농민들이 살고 있는 신장으로 이주해서 16년간 문학 활동도 못하고 육체적 노동 등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979년에야 베이징으로 돌아온 왕몽은 볼세비키의 경례와 나비 등의 작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며 작품의 주인공들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작 문학 대혁명과 그 원인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왕몽이 1986년에 발표한 변신 인형이란 작품에 대한 내용으로 서구 유학을 다녀와 맹목적으로 서구 문화를 추종하는 주인공이 다른 가족들과 겪게 되는 극심한 불화와 고통을 통해 수천 년간 이어온 봉건적 이데올로기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왕몽은 이상은 현실을 개조하지만 반드시 현실의 노력을 통해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도 이상을 개조한다. 이 과정이 비록 고통스러워도 큰 의미가 있다 하는 말로 중국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수천 년의 봉건적 문화 잔재를 청산하고 현대화된 사회로의 탈바꿈은 현실에서 고통을 겪고 인내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국문학 참조책으로 절대지식 중국 고전과 중국문학의 파노라마 등 3권의 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31회차에는 헌팅 리스트 16번과 관련 독일 문학책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